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연세 마이든 치과는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병원들에서 신경치료를 받다가 통증 해소가 안 돼서 그 치아를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신경치료라는 것 자체가 재신경치료가 됐든 첫 번째 신경치료가 됐든 성공률이 100%가 되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세 마이든 치과에서 아무리 미세 현미경을 보고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 치료가 100%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지는 못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치아의 신경관의 구조 자체가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인 건데, 이 신경관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치료를 처음 받을 때도 성공 확률을 높이는 치료를 하셔야 되시고, 더군다나 재신경치료를 할 때는 더 높이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그때는 발치후 임플란트일까요? 그건 또 아니고 다른 치료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신경치료를 계속 받았는데도 다른 병원에서 받았는데 통증이 계속 있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신경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죠. 의문점이. 깨지고 충치가 있는 어금니를 타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3번 받았는데도 통증이 지속이 돼서 미세 현미경이 있는 곳으로 권유받아서 내원을 했어요. 저는 항상 모든 치과사나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요. 최선의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환자도 닥터를 잘 만나야 되겠지만 원장들도 이 환자를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원장님도 이제 계속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미세현미경 있는 곳으로 가서 좀 치료를 받아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서 소개받고 이제 오신 거죠. 원장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신경치료 후에 통증 해소가 안 되면 이거는 뭐 통증이 아픈 게 해결이 안 되니까 발치 임플란트로 가시죠 라고 말씀을 하는 게 요즘 일반적인 추세고, 그렇게 하는 병원이 훨씬 많은데 본인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니 미세현미경이 있는 보존과 전문의한테 가보라고 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원장님이시고 양심적인 원장님이시라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봤더니 이런 상태였어요. 이제 신경치료를 할 때 여기가 많이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신경관도 뭐 특이 소견이 별로 보이진 않았어요. 환자분께는 신경관 내부를 저도 봐야지 됩니다. 내부 치료를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원래는 신경치료 중간에는 아픈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환자분의 극심한 통증이 아니고 이제 신경치료하는 것 자체가 여기 신경관 내부에 세균에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깨끗이 청소를 해서 뭔가 세균이 들어가지 말라고 꽉 틀어막는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뿌리 끝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 끝이 민감해지는 거는 그 증상이 남아있다고 해서 신경치료를 계속 받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10번 받고 10번 받다가 계속 아파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신경치료를 정말 5, 6번 받고 있다 치료가 정상적인 스텝으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 병원은 아무리 복잡한 케이스도 3, 4번 이내에 신경치료를 마무리해요. 3, 4번 이상으로 해줄 이유가 없고, 그 스텝 안에 모든 신경관을 찾고 다른 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고, 3, 4번 정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이 안 되거나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일단 마무리를 해놓고 지켜보다가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게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건데, 감사하게도 저희 병원에서 이제 미세현미경을 보고 신경치료를 했더니 신경관이 4개를 찾았고, 이 뿌리 끝에도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처럼 보이는데 증상이 없어졌다고. 증상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해도 저는 신경관 내부가 제가 할 게 다 끝났다 그러면은 일단은 마무리를 해요. 신경치료 마무리는 신경관 내부가 저희가 치료할 부분이 다 끝났다고 하면은 마무리를 하는 거지, 계속해서 그거를 붙들고 있어봤자 뭐 좋은 결과를 나타나진 않아요. 이제 여기 위쪽에 레진으로 모양을 잘 만들어서
증상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크라운까지 다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신경치료한 치아들은 항상 중요한 게 정기 체크업을 꼭 하셔야 돼요. 정기 체크업을. 이 치근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고, 여기 사이에 혹시라도 음식물이 끼는 게 관리가 안 돼서 충치가 생기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환자분 이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오시는 체크업을 하셨는데, 한 2년 반 되는 시점에 오셨는데, 여기가 보면 동그랗게 염증이 잡혔죠. 그러니까 염증이 잡혔다는 건 신경치료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신경치료가. 저희 연세 마이덴 치과에서 미세현미경을 보고 신경관 찾아가지고 다 치료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실패. 뿌리 끝에 이렇게 염증이 생긴다는 건 이 내부에 해결하지 못하는 세균의 영역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병원이 훨씬 대한민국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병원 세브란스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은 이제 치아 재식술, 치아를 뽑아서 치료를 하든 수술적인 방법을 할 때 치근단 수술이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치근단 수술. 그러니까 수술적인 방법을 할 때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는데, 이 발치하는 게 치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만만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치아를 살리려면 이제 환자의 협조도가 좋고 치아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면 저는 이 부분까지는 치근단 수술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염증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근단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잇몸을 절개하고 열고 들어갔더니, 뼈를 조금 따서 여기에 염증에 접근을 했더니 뼈 속에 살이 있는 거예요. 뼈 속에 염증 조직이 있는 거고, 마치 살처럼 잇몸처럼 말랑말랑한 조직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깨끗이 제거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치아 뿌리를 잘라서 이렇게 마이크로 미러를 통해서 거꾸로 미세현미경 10배 이상으로 굉장히 고강도에서 관찰을 해보면, 저희가 신경관을 이 앞쪽 뿌리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2개를 찾아줬는데, 이 중간에 골짜기처럼 연결되는 부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부학적인 기형인 거고, 보통 이제 이스무스라고 하는 해부학적인 신경관과 신경관이 하나의 뿌리 속에 있기 때문에 메인 신경관과 신경관이 연결된 이 구조에 세균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균들이 컨트롤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뼈를 녹였던 거고, 그래서 거꾸로 잘랐을 때 이거를 자르고 염증을 제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파줘야 돼요. 여기 2개의 신경관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이스무스를 갖다가 이렇게 균일하게 초음파 팁으로 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파절이 혹시라도 있는지를 관찰을 하고, 없었기 때문에 MTA라는 특정한 물질로 충전을 해서 혹시라도 나오는 물질이 없도록 이제 마무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치료 직후에 보면 제가 특별히 뼈 이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아 뿌리가 잘린 게 보이고, 여기가 까맣게 보이고,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MTA가 틀어막힌 이 모습이 관찰이 되는 거죠. 환자분은 불편한 증상이 일단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또 기다릴 건 여기 뼈가 생기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기 체크업을 잡고 관찰을 하고, 여기 크라운은 뜯고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3개월만 돼도 뼈가 엄청 많이 하얗게 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뼈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은 지금 치료 전, 치료 후 확연히 뼈가 생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씹을 때 큰 불편감이 없다고 하시면 이거는 굳이 임플란트를 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경치료나 재신경치료가 100%의 성공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세현미경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치근단 수술이나 치아 재식술 같은 그런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치아를 세이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본인의 치아를 포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